제가 지금 시점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저를 욕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뭐 경기 침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상황인데 투자를 하라고 하니 말이 되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시점이든 투자는 항상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전제 조건으로 깔아야 하는 게 뭐냐면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 제가 소중한 친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상공사공의 99%가 돈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 역시도 상공사공에 포함이 되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그 나이대의 사람들을 보면 돈 관리를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은 소수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돈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노후 준비에 대해서 당장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노후 준비는 정말 내가 은퇴를 하고 나서 그때 가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3040인 분들이 돈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저는 3040인 분들도 지금부터 돈 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돈 관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광범위한 범위일 수 있는데요. 저는 돈 관리라는 게 우리가 돈을 모으는 것부터 재테크, 노후 관리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3040인 분들이 어떻게 하면 돈 관리를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시드머니부터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나중에 내가 돈을 모으면 그때 투자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시점에서 투자를 하고 싶은데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시작도 하지 않고 포기를 많이 해버리는데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투자금을 마련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전국에서 정말 많이 오를 수 있는 좋은 투자처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돈이 없으면 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는 가장 먼저 이 시드 머니를 모아야 합니다. 근데 이 시드 머니를 모으는 방법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저는 적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렇게 돈을 모으는 것부터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월급을 받았을 때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쓸 만큼 쓰고 나서 적금을 들어야지라고 하면 100% 적금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선저축 후지출을 생활을 하셔야 돼요. 내가 월급을 받게 되면 그 안에서 적금액이 먼저 빠져나가야 되고요. 남는 돈에서 내가 이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적으로 소비도 제한이 돼요. 제가 처음에 직장 생활을 했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는 첫 월급을 받기도 전에 저에게 적금부터 넣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3년짜리 정기 적금에 이렇게 가입을 했습니다. 매월 거의 100만 원 정도 제가 적금을 넣었어요. 그때 제 월급이 10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었어요. 정말 얼마 되지 않았는데 거의 100만 원 정도 적금액이 나가고 나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는 다행히 부모님 집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생활비가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처음 이제 갓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니까 옷도 많이 사고 싶고 화장품도 사고 싶고 한데 부모님께서 적금을 넣으라고 하니까 불만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부모님으로부터 이렇게 적금을 넣는 습관을 들였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돈을 그렇게 허투루 쓰지 않고 제가 돈을 모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저는 제 결혼 자금으로 썼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시부모님께서 또 적금을 넣으라고 하셔서 또 먼저 선저축을 하고 후지출을 했습니다. 그때도 이제 되게 빠듯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덕분에 어느 정도 돈을 모았기 때문에 저희가 내 집 마련을 할 때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내 집이라는 것은 제가 투자를 할 수 있는 큰 종잣돈이 돼줬어요. 저는 이 집을 팔고 월세를 살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집이 없기 때문에 세비티님처럼 투자할 수 없어라고 또 포기하는 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 역시도 아무것도 없었고 처음에는 이렇게 적금부터 넣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적금을 넣는 것을 좀 생활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드머니를 어느 정도 모아야지 우리가 투자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부터 투자를 하세요라는 내용입니다. 제가
제가 지금 시점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또 저를 욕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경기 침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상황인데 투자를 하라고 하니 말이 되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시점이든 투자는 항상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전제 조건으로 깔아야 하는 게 뭐냐면 무리한 투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무리한 투자라는 것이 지금 시점에서 보면 무리하게 내가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무리한 투자가 아니고 내가 정말 아까 1차적으로 투자금을 많이 모은 상태라면 저는 그걸 가지고 내가 그냥 현금을 보유하는 것보다는 투자를 하는 게 훨씬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물가는 올라가지만 이 돈의 가치는 그만큼 올라가지 못해요. 오히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돈을 열심히 모았다고 하더라도 통장에 넣어둔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돈을 항상 좋은 곳으로 보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계속 외부적인 상황이 안 좋아서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도 많지만 내가 정말 확실하게 가격적으로 저평가된 물건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저는 지금도 투자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걸 찾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공부를 해야 돼요. 많은 지역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정말 그 지역 안에서 가격적으로 저평가된 곳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급하게 내가 돈이 있다고 투자를 하기보다는 지금 같은 시기에는 정말 공부를 하기가 좋은 시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겠다는 이렇게 결심을 하시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런 투자처를 찾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많이 버는 것보다 적게 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은 뭐 변호사, 의사와 같은 고소득자를 많이 부러워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소득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내가 많이 번다고 하더라도 많이 쓰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내가 적게 벌더라도 정말 적게 쓴다면 오히려 많이 버는 사람들보다 더 돈을 많이 모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적게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소비를 정말 제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옛날에 속담에 있잖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하잖아요. 정말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버는 만큼 다 써버린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비를 제한하는 것에 있어서는 정말 3040일 때부터 연습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가 사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바로 결정을 하지 않아요. 항상 적어둡니다. 이렇게 적어두고 여러 번 생각을 해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다시 되돌아봤을 때도 제가 그 물건이 사고 싶으면 그때서야 삽니다. 적어두고 시간이 지나서 그 물건을 사게 되면 어느 정도 충동 구매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충동 구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신용카드를 쓰지 않는 겁니다. 저는 웬만하면 신용카드를 많이 쓰려고 하지 않고 체크카드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장에 있는 그 돈만큼만 쓸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좀 소비를 제한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신용카드는 후불이잖아요. 내가 쓰고 나서 돈을 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왠지 공짜로 뭔가를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쓰다 보면은 나중에 그게 내가 썼던 금액이 생각보다 또 많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소비를 좀 제한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체크카드를 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배달 앱을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저도 가끔 이용을 하지만 이런 배달 앱을 쓰다 보면 아무래도 생각 없이 또 많이 구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배달 앱이나 쇼핑 앱 같은 걸 이렇게 많이 이용하다 보면 너무 쉽게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저는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살려고 해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또 그 쇼핑몰 이름을 쳐야 되고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는 그게 귀찮아서 잘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최대한으로 들어가는 게 쉽지 않게 좀 귀찮게 해버리면 어느 정도 소비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3040인 분들이 돈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 외에도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나 더 있다면 소중한 친구분들께서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1차적으로 이렇게 시드머니를 모으고 투자를 하면서 자산을 불려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산에 투자를 한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시드머니를 소비를 억제하면서 시드머니를 모아가면서 그 돈을 가지고 재투자를 하면서 나의 자산을 불려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좋은 자산은 팔지 않고 계속적으로 모아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전국을 베이스로 해서 정말 여러 곳에 좋은
자산들을 다 이렇게 심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좋은 자산을 이렇게 불려간다면 내가 나중에 정말 은퇴를 하고 노후가 되어서도 정말 걱정하지 않고 여유롭게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노후를 맞이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만약에 내가 노후를 맞이했는데 그때 자녀를 결혼시켜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갑자기 나이가 들게 되면 병원에 갈 일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또 목돈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노후에 돈 걱정하지 않고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정말 더 젊은 시기에 이렇게 내가 미리 플랜을 짜고 돈을 모으고 투자를 하는 습관을 잡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우리 소중한 친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